웬 노인이 그녀의 발밑에 나타난 거예요. 그 노인은 삐짝 말라서 볼이 움푹 파여 있고, 그리고 한 손에는 주전자를 들고 있었는데요. 그녀의 비명은 바깥으로 터져나가는 게 아니라 그녀의 몸 속으로 들어와서 그녀를 진공 상태로 만드는 것만 같았습니다.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 잠은 제목처럼 잠에 대한 이야기 같지만 잠과는 조금 무관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책의 주인공은 어느 날부터 잠을 잘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보통의 사람이라면 잠을 자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그녀에게는 나타나지 않아요. 살아있는 생명체라면 반드시 필요한 욕구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인 이 수면이 누군가 스포이드로 그녀의 뇌에서 그 부분만 쏙 빼낸 것처럼 아주 말끔하게 사라져버린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요. 여자는 아주 평범한 가정주부입니다. 남편은 꽤 잘 나가요. 동네에서 치과를 운영하고 있는데 환자가 많아서 돈도 꽤 잘 버는 능력 있는 남편입니다. 그리고 그 남편을 쏙 빼닮은 아들도 있어요. 남편과 아들은 그녀가 차려준 아침 식사를 맛있게 먹고 함께 크림색 블루버드에 탑니다. 남편과 아들은 똑같은 제스처로 인사를 하고 떠나요. 남편은 병원으로, 아들은 학교로요. 집안의 모든 남자들이 떠나면 자신의 차인 파란색 혼다 차를 몰고 쇼핑을 갑니다. 파란색 혼다 차는 그녀가 친구에게 아주 싼 값에 산 중고차예요. 10km도 넘게 탄 차라서 가끔 시동이 걸리지 않는 문제도 있지만 이게 뭐 수리가 필요할 정도는 아니고 조금 어르고 달래다 보면 시동이 걸리기도 해서 그녀가 꽤 애정하면서 타는 차예요. 남편은 그녀의 차를 당신의 당나귀라고 하면서 약간 비아냥대는 게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도 그녀는 자신의 차를 펑 마음에 들어 하면서 그렇게 그녀는 차를 몰고 쇼핑몰로 가서 저녁거리를 삽니다. 뭐 가끔씩 자신이 필요한 물건들을 사기도 하고요. 장을 보고 온 뒤에는 그녀는 집으로 얼른 돌아와서 남편의 점심을 차려줍니다. 남편은 밖에서 밥을 먹지 않거든요. 점심시간에 집으로 와서 밥을 먹어요. 식당에서 먹으면 옷에 담배 냄새가 밴다나 뭐라나. 아내의 입장에선 아침, 점심, 저녁을 다 차려줘야 하는 입장이네요. 쉽지 않죠. 아무튼 그렇게 남편은 집에 와서 점심을 먹고 다시 병원으로 출근을 합니다. 남편이 점심을 먹고 다시 병원으로 출근을 하면 그녀는 수영을 가요. 매일매일 하루에 30분 정도씩 꼬박꼬박 수영을 해요. 그러는 이유는 그녀가 자신의 몸에 갖고 있는 몸의 선을 잃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누구든 큰 노력 없이 갖고 있었던 젊음의 태는 나이가 들면서 어떤 노력을 하지 않으면 사라지기 마련이거든요. 해가 갈수록 그 노력이 배가 되지 않으면 지키기가 어려워요. 이 부분으로 보면 그녀가 자기 관리를 꽤 열심히 하는 사람 같아 보여요. 오후 3시가 되기 전에 그녀는 집으로 옵니다. 왜냐면 그녀의 아들에게 간식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아들이 이제 집에 와서 그녀가 만들어준 간식을 맛있게 먹고 나면 아들은 친구들과 놀러 나가요. 아직 초등학교 저학년이기 때문에 딱히 어떤 학원을 다니거나 이러진 않았고, 그럼 이제 다시 그녀는 집에 홀로 남아서 차를 마시거나 뭐 신문을 읽거나 음악을 듣거나 뭐 소파에서 꾸벅꾸벅 졸거나 뭐 이런 식으로 남은 오후 시간을 보내요. 또 남편이 돌아오면 남편 저녁을 차려주고 아들은 뭐 한 8시 반쯤 잠자리에 들어요. 그럼 아들에게 굿나잇 인사를 하고 또 남은 저녁 시간을 보내는데요. 뭐 대부분 남편이 하는 이야기는 환자 이야기거나 뭐 사회 이야기, 아니면 이 남편이 또 클래식을 좋아해서 같이 들어요. 그녀가 딱히 원하는 건 아니죠. 그녀는 모차르트인지 하이든인지 모를 그런 클래식 음악을 듣고 잠자리에 들어갑니다. 그게 그녀의 하루예요. 평화롭지만 좀 따분한 그런 일상이죠. 어느 날 그녀가 잠자리에 든 지 얼마 안 된 시점에 가위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움직이지도 못하고 소리도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웬 노인이 그녀의 발밑에 나타난 거예요. 그 노인은 삐짝 말라서 볼이 움푹 파여 있고 회색깔 짧은 머리카락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 손에는 주전자를 들고 있었는데요. 그녀의 발밑에 서 있던 그 할아버지가 그녀의 발에 그 주전자를 붓는 거예요. 기겁을 하면서 움직이려고 했지만 몸은 당연히 움직여지지도 않았고 소리도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 주전자에서는 물인지 뭔지 모를 액체가 끊임없이 나와서 그녀의 발 쪽으로 막 떨어졌어요. 물이 닿는 듯한 느낌을 느끼진 않았고요. 물이 진짜 끊임없이 계속 나오니까 마치 자기 발이 썩어서 문드러질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든 거예요.
온 힘을 다해서 질러보지만 그녀의 비명은 바깥으로 터져나가는 게 아니라 그녀의 몸 속으로 들어와서 그녀를 진공 상태로 만드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몸서리치던 그녀가 어느 순간 그것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끊임없이 자기 발로 떨어졌던 그 물인지 뭔지 모를 그 액체는 그 흔적을 찾을 수 없었고 오직 그녀의 몸에서 난 엄청난 땀의 양만이 그녀가 느낄 수 있는 액체였어요. 당연히 노인의 모습은 찾을 수 없었고요. 그러니까 흔히 정말 우리가 아는 가위 눌림 그 자체죠. 잠에서 완전히 깨어버린 그녀는 더 이상 이제 잠이 들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침대를 벗어나서 거실로 나갑니다. 이 남편은 잠이 들기 시작하면 웬만해서 깨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녀가 나가고 들어오고 이럴 때도 전혀 그녀는 거실로 나가서 술을 한잔 해요. 아주 오랜만에 마시는 술이었어요. 조금 진정이 되고 더 이상 잠이 오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책을 한 권 꺼내서 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이 술과 마찬가지로 책도 굉장히 오랜만에 읽게 된 거였는데요. 결혼을 하고 아이와 남편의 뒷바라지를 하면서 원래 책을 굉장히 좋아하던 그녀였는데 책과 좀 멀어진 거죠. 마치 그녀의 인생에 원래부터 없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아무튼 그렇게 오랜만에 그녀가 꺼내들었던 책은 안나 카레니나였습니다. 이 책을 읽다 보면 좀 졸리겠거니 했는데 이게 읽다 보니 아침이 된 거예요. 결국 밤을 꼴딱 새우고 보통 하루가 시작된 거예요. 남편과 아들을 평소처럼 밥을 해서 보내고 쇼핑을 가고 수영을 갔다 와도 도무지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뭔가 더 또렷해지는 기분? 밤새워 본 분들은 알 거예요. 좀 졸리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이 약간 각성했다고 하죠. 막 정신이 말똥말똥해지는 그 때가 있거든요. 그게 지나면 완전 그냥 피곤해서 죽어요. 근데 그녀는 잠이 안 와요. 그리고 책을 읽고 싶어서 미치겠는 거야. 막 하루 종일 책만 읽고 싶고 그날부터 해서 남편이 막 와서 무슨 얘기를 해도 그냥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계속 책 생각만 나고 책만 읽고 싶은 거예요. 그녀의 생활은 낮에는 원래의 일상, 엄마와 아내의 일상으로 살게 되고요. 또 밤에는 오로지 자신만을 위한 시간으로 채워집니다. 잠을 안 자면 뭔가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었어요. 잠을 자지 않는다고 해서 원래 우리 보통 사람이라면 생기는 그런 문제점들이 그녀에게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단지 그녀가 엄마로서, 아내로서 기계처럼 해오던 일상과 본인이 진짜 원하던 그런 삶을 같이 살다 보니까 이게 좀 아무래도 비교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좀 생각도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녀 안에서 어떤 사회적인 현상 같은 게 일어납니다. 왜 그 영화 아일랜드나 더 기버라는 영화를 보면 아예 그 각 개체의 색, 개성 이런 것들을 완전히 차단시키잖아요. 완전히 차단되어 있을 때는 괜찮은데 어느 날 누군가 매일 주는 약을 안 먹어. 이 약이 나를 호구로 만들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혁명이 일어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그녀는 낮에 기계처럼 움직였던 자신의 삶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자동으로 굴러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그녀가 느낀 심리적인 변화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바깥으로 표출이 되냐면 남편이 안 이뻐 보입니다. 한 번은 밤에 잠이 안 오니까 자고 있는 남편의 얼굴을 뚫어지게 관찰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그녀가 처음 한 행동은 아니었어요. 신혼 때도 그녀는 자고 있는 남편의 얼굴을 바라본 적이 많았어요. 자고 있는 남편의 얼굴을 빤히 관찰하면서 바라보는데 정말 너무너무너무너무 못생긴 거야. 이게 찜찜하고 불쾌할 정도로 못생긴 거예요. 그 사람 성품이 평소에 나쁘진 않거든요, 남편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은 착한 남편이라고 항상 모두가 칭찬만 하는 그런 남편이었어요. 근데 그 남편의 얼굴에서 고집스럽고 오만한 그런 것이 보이는데 그런 게 자기 아들도 똑같이 보이는 거예요. 아들이 자는 모습도 가서 보거든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지금은 진심으로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고 모든 걸 다 내어줄 수 있고 이렇지만 아직 애기잖아요. 이 어린애가 점점 어른의 얼굴이 되면 이 정말 진지하게 그 애를 사랑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드는 거예요.
이건 엄마로서 굉장히 죄책감을 느끼게 만드는, 이런 엄마가 어디 있나, 진짜 나는 못된 엄마다. 여튼 그녀는 오지 않는 잠을 뭐 누군가에게 털어놓지 않고요. 밤에는 자기 자신을 위한 시간으로 보내게 됩니다. 근데 이게 좀 두렵기도 했어요. 잠을 안 잤을 때 오는 부작용 이런 게 없잖아요. 남들보다 훨씬 많은 시간이 주어진 거예요. 그냥 공짜로 주어진 것 같지 않고 언젠가는 갚아야 될 것처럼, 그러니까 땡겨 쓰는 것 같은 거예요. 언젠가는 이걸 무언가로든 갚아야 될 것처럼요. 많이 두려웠지만 뭐 당장 자기가 잠이 오질 않는데 이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밤에 뭐 차를 타고 나가서 커피를 마신다거나 뭐 차 안에서 음악을 듣는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밤에 생활을 점점 바깥 외부 활동으로도 좀 늘려요. 여느 때처럼 밤에 차를 몰고 한강 쪽으로 가서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음악도 듣고 이러면서 있었어요. 멍하게 창밖을 바라보다가 눈을 감아도 그녀는 당연히 잠이 오지 않았고, 눈을 감았을 때 그녀의 앞에 놓인 암흑을 그냥 뚫어지게 보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갑자기 차 밖에서 인기척이 들리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 그녀의 차 양쪽에 서서 문을 막 열려고 하는 거예요. 다행히 문은 잠겨 있었어요. 그녀의 차는 굉장히 작았기 때문에 양쪽에서 문을 막 흔드니까 차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정신없이 있다가 서둘러서 차에 시동을 걸려고 키를 막 돌립니다. 근데 이게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몇 번을 해도 시동이 안 걸려요. 그녀가 느끼기에는 이 양쪽에 서 있는 사람 둘이 그녀의 차를 뒤엎으려는 목적을 갖고 흔드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에 차키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자동차 안에 갇혀서 얼굴을 감싸지고 우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러고 소설은 끝이 납니다. 글쎄요. 이 차 양쪽에서 흔들던 이 사람은 아들과 아빠이려나? 뭐 이 소설은 처음에도 말했다시피 잠에 대한 이야기 같지만 잠과는 전혀 무관한 소설 같아요. 이후에 그녀는 어떻게 됐을까요? 뭐 해피엔딩이라면 제 생각이지만 아빠와 아들이 차 문을 열고 그녀를 그 차 안에서 구해 주지 않았을까요? 새드엔딩이면 결국에 그녀는 차 안에서 혼자 잠이 들었을까요? 글쎄요, 모르죠. 하루키 소설은 제가 20대 때 처음 접했는데 그때 제가 막 책을 읽고 싶어서 막 안달나게 만들었던, 하루키가 갖고 있는 묘사법은 정말 읽으면서 감탄을 하게 만드는 그런 정도고, 그 글을 그대로 내가 쓰고 싶은, 필사를 내가 막 하고 싶은 정도예요. 하루키 소설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아마 이 책도 읽어보셨을 것 같은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워낙 좋은 소설이 많은 작가이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더 많은 다른 소설을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일단 이 잠은 제가 지금 읽어드렸잖아요. 그럼 여기까지 소설 잠이었고요. 저는 다음 책 읽으러 가볼게요.